정치와 선거의 이해, 인간과 정치. 일. 정치 참여란. 스위스 남성들은 집안일에 소홀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강력하게 반대했죠. 그로 인해 투표권을 얻기 전까지 여성들이 겪은 고충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같은 모든 법적 권리가 남편에게 있었고 가정폭력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Ist dann einfach Untertanen unter den anderen. Das ist ganz klar aneinander gekoppelt. Wer nicht wählen darf, hat auch keine Rechtsfähigkeit. 스위스 여성들은 유럽에서 가장 뒤늦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선진국으로 자부하는 스위스에서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사실 중 하나이죠. 여성들이 비로소 투표할 권리를 얻고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법적인 불평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요. 뒤늦게 얻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스위스 여성들. 이들에게 자신의 한 표는 어떤 의미일까요? Ja, dass ich mitreden kann, dass meine Meinung gefragt ist, dass nicht nur andere entscheiden, sondern auch ich. Bei uns hat der Mann auswärts das Sagen und wir Frauen haben das Sagen zu Hause. Ja, wenn ich gesund bleibe. Ja, ich bin gegangen, seit das Frauenstimmrecht hier ist. Ich finde, das ist eine Ehrensache. 네, 먼저 준비된 영상 잘 보셨죠? 가장 손쉬운 정치 참여 중에 하나가 투표인데 이 투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는지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먹고 살기만 해도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또 이런 바쁘다는 이유와 핑계들로 정치 참여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시간 정치 참여가 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보시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발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정책이란 게 뭐죠? 보면은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보육정책, 환경정책, 물가정책 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세우는 정책이죠. 그런데 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즉, 내 생각과 내 뜻을 투입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고 또래 집단, 뭐 마을, 이제 더 나아가서 뭐 기초자치단체가 되겠고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 국가 이렇게 성립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다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화해, 갈등 기제, 그것이 정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조정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사회 갈등과 조정, 화해를 조정한 정치라면 일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민주주의. 그런데 또 민주주의는 직접, 고대 아테네처럼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라는 제도적 수단을 통해서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현대사회 운영 원리로 채택됐다면 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제도적 장치, 즉 수단으로서 선거를 시행하게 되고 그 선거에 참여하는, 즉 정치의 참여인
투표를 통해서 이 정치 참여가 가능하고 민주주의 운영이 연결된다는 것. 그래서 이 정치 참여가 결국 투표라는 말로 가장 이제 간략하게 정치 참여에 물론 투표가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왜 투표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중요한지 이게 유기적인 설명으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2. 정치 참여의 기능. 그러면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정치 참여를 통해 어떤 일이 가능하냐는 정치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시민 이익의 증진,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주권의식 신장이 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민 이익의 증진이라고 썼습니다. 화면부터 보시면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뭐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정부가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해서 어떻게 정책이 구현되고 실현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지속하면은 정부가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런 걸 통해서 시민 개개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또 나 개인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여러 사람의 이익이라는 게 결국 이롭게 하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이익이 증진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즉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 현대사회에 고대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를 뽑는, 대리자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뽑아놓고 잘하든지 말든지 냅두면 제대로 안 굴러가겠죠. 그래서 그 대표자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잘 행사하고 있는지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정치 참여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정치적 무관심과 시민의 의사에 잘못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 국민들의 필요, 자신의 필요와 요구, 반영된 정책에 대한 지지. 국가가 정책을 만드는 거 국가 혼자 잘라서 만드는 건 아니죠. 결국 국가 권력을 부여해준 국민들의 뜻을 담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국민들에 대해 정치 참여를 통한 지지를 통해서 정당성, 너가 그 일을 할 권한이 있고 제대로 집행해야 되고 집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 되고 그런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다수의 동의를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시민,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결국 내 거니까 그만큼 관심을 쏟고 귀 기울여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 이런 것들을 키워나감으로써 이 땅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항상 개념,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치 참여의 기능이 되겠고, 그래서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데 바로 정치 참여가 아주 큰 기능을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정치 참여 기능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학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3. 정치 참여의 유형. 서울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성북구. 이곳에 남들과는 다른 방법,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민주주의 참여를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마을 미디어 서식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북구 마을방송국인데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첫 문을 열게 된 곳입니다. 엄마가 일주일에 1,000원을 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거의 3달 정도 주지 않고 있어요. 계속 달라고 주민이 진행자가 되고 제작자가 되어
마을의 소소한 일상을 비롯해 성북구 내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있었으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도시환경분과에서 거의 동소규모 사업들, 그러니까 거의 동소규모 뭐 사업이었어요. 이런 예. 것만 하는 게 혼자 저기 현장 실사 다녀오셨죠? 네. 바로 성북마을 주민이 아니라면 관심이 없을지도 모를 구청의 행정, 정책 소식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시작하게 된 방송국인 만큼 성북구의 예산 활용과 행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참여 예산으로 주민이 이제 제안은 하지만 주민이 직접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만든 코너가 궁금해요 성북이라는 코너를 만들었는데 그 코너는 뭐냐면 우리가 참여 예산으로 했던 사업들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현장 고발해보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집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북마을 방송국이 항상 이를 지켜보고 구민들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필요한 소식을 전하는 곳. 이들이 있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마을이 변화하는데요. 네, 영상은 재밌게 잘 보셨나요? 세 번째 학습입니다. 잠깐 어떤 정치 참여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정치 참여를 유형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참여의 방법에 따라서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참여는 말 그대로 중간적인 매개 없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내 의견을, 그러니까는 그 정책을 만들어주는 그 기관에 직접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간접적인 것은 대표, 나의 뜻을 들어줄 대리나 대표자를 뽑아서 그 대표자가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참여 유형을 구별할 수 있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간접적일 수도 있고 직접적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대리자를 뽑는 투표 참여가 있겠고요. 좀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선거에서 내가 후보가 되거나 뭐 정당 관계자가 되거나 그래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되는 것, 공무 단임권 등을 실현하는 거죠. 선거 관련 활동에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선거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정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구가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치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집합제, 즉 누가 시켜서 모인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서 출발한 것이 정당의 출발 지점이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집합제고요. 그래서 이런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당에 내거는 그 정책이나 기조의 지지, 반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 이런 정당 활동도 정치 참여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당에 가입이나 활동함으로써 정책에 힘을 보태주고,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정권을 잡고, 정권이라는 게 정치 권력이죠. 그걸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하는 것도 중요한 정치 참여 유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활동인데, 그 이익집단, 즉 압력단체란 말로도 다시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가합니다. 포인트는 자신들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약간 또 다릅니다. 공공의 이익, 즉 뭐 환경, 뭐 여성, 뭐 노약자, 조금 힘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대중의 힘이 필요한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이런 시민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통해서 또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익집단하고 시민단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별해 보자면, 구성원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회와 정부의, 즉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익집단이나 안전단체 예를 들면은 바로 뭐 변호사협회, 그 다음에 의사협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 항상 총기를 허용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있죠. 그 논란의 중심에 미국 총기협회가 있기 때문에 로비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총기를 사용을 하자고 이렇게 입법이 가능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환경, 인권, 복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건강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서 공익에 달성되도록 목적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공통점,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 또 이들과 구별되는 집단이 누구예요? 앞서 설명드렸던 공통점은 뭐예요?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집단, 시민단체와 가장 큰 정당의 차이점은 정당은 무엇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 정권, 정치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 물론 그것을 잡고 행사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어쨌든 정권을 잡아 직접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정치적 책임성은 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당과 이런 단체들 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금 직접적이고 이렇게 바로 좀 표현되는 그런 것을 강조한 건데 언론을 통한 참여로서 뭐 독자 투표, 방송 출연, 전화 연결 이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정치 참여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방송사 보도국에서 좀 근무해 봤었는데 제보하겠다는 전화가 정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와요. 물론 그 전화 중에 얼마나 이렇게 쓸모가 있는 전화가 걸리는지는 조금 희박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화가 뭐 어디 뭐 신호등 망가졌어요, 어디 뭐 이상한 냄새나요 이런 단순 항의,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은 왜 안 살려주냐고 보도국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언론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도 정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새 또 이제 많이 신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가능한 정치 참여 유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상의 게시물 작성, 뭐 SNS 통해서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그래서 공론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온라인 투표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민원 신청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자민주주의 사실 민주주의가 대의제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즉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의 발달이 바로 전자민주주의인데 과연 얼마나 이게 또 계속 기술 발달이 뭐 안정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은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참여 유형, 직접 간접적인 참여 유형, 여러 가지 유형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학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4.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누가 그리고 왜 정치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좀 이론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항상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이 땅에 나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할 거야 라고 한 사람도 없고 정치 참여에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목적, 그 이면에 목적이 들어가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 자세한 설명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사회 경제적 접근입니다. 이미 조금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선천적으로 성별,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정치 참여가 또 다르게 구분되기도 하고요. 교육 수준, 학력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 구분됩니다. 또 그리고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에 따라서 정치 참여에 대한 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즉 개인적 이런 사회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회경제적 지위 모델이라고 해서 줄여서 SES 모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평균적인 세계적인 평균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즉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많고 화이트 칼라일수록 정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를 보면은 정치 참여를 하려면 어쨌든
돈도 좀 들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좀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얘기하면서 정치 참여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연구 결과고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그런 이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간절한지의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이 더 원동력이 돼서 정치 참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이번에 살펴볼 것은 조금 개인, 내면의 생각에 관한 것으로 어떻게 보수적인 집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보수화되고 아니면 또 진보적인 문물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조금 더 진보화되고 그런 개인 내면의 내 마음가짐? 좀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적 가치와 태도,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관심이 높거나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 때 정치적 신뢰 등이 있을 때 정치 참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나한테 바로 뭐 신발을 누가 사주거나 이렇게 바로 물질적 이익이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사회를 바꾸는데 더 나아지게 했다는 그런 만족감, 그게 바로 효능감이거든요. 그런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정치 참여가 증가하고 하지만 내가 해봤자 바뀌는 거 뭐 있겠어?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라고 했을 때 정치 참여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 그런 내면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은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나한테 당연히 이론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는 지점, 바로 이성이라고 할 텐데요. 그런 이성을 바탕으로 모든 행위가 결국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게 바로 합리적이라는 것. 그래서 합리적 선택은 약간 경제학적 이론을 따와서 경제학에서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도 정치 참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세 가지 이론들이 항상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이 더 우선이다, 더 뭐 뛰어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세 가지 이론들이 다 섞여서 어떻게 보면은 작동하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또 이런 설명 드렸으니까 나는 좀 어디 이론에 좀 가까워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대입해 보면 좀 새로운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학습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과 정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